침체기의 초반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쭉 가는 그런 상태가 3년간 정도 갈 거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저자님 20년간 부동산 이제 컨설팅 하신 걸로 아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투자 경력이 좀 오래된 거잖아요. 네. 좀 언제 처음 부동산 시장에 좀 뛰어드셨고 그때 부동산 분위기는 좀 어땠을까요? 당연히 처음 뭐 사람들이 뛰어들 때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알면서 뛰어들지 않잖아요. 예, 그 저도 비슷하게 뛰어들었습니다. 뭐 97년도에 뛰어들었는데 뛰어들자마자 이제 IMF가 딱 터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아주 적절한 때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IMF 때문에 고생을 당연히 했고요. 예, 그래서 2000년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이제 수련 과정을 거치다가 2004년부터 이제 뭐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2004년부터 이제 강의와 이제 컨설팅을 쭉 해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한 20년 좀 넘으셨으니까 그 사이에 호황도 있었을 거고 불황도 뭐 불황이라 하면 IMF도 겪으셨을 거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겪으셨을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혹시 뭐 기시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예, 아주 뭐 저는 뭐 기시감 정도라기보다 그냥 뭐 재현되는 뭐 그런 수준 같이 보여져요. 지금 시장이요? 예, 그럼요. 뭐가 재현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과 그리고 이런 거로 인해서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똑같아요. 그냥 옛날에 그 어려움 겪었을 때나 지금이나 거의 다 똑같다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 어려움의 그러니까는 원인과 내용만 약간 달랐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시장의 이제 반응 같은 거는 거의 같아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갔다 가셔서 지금 그러면 이제 경험을 토대로 보건데 지금 한국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보시나요, 부동산이? 뭐 이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침체기의 초반에 들어섰다. 이거는 뭐 어떻게 부인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침체기의 초반, 어쨌든 하락기 초반이라는 건데 그럼 앞으로 향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하락기랑은 조금 틀려요,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하락이라는 거는 이게 계속 하락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침체기라는 건 이렇게 침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침체된 상태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이제 초입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하락기처럼 계속 하락하는 그런 수준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요? 어떻게 보시는데요?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과거랑 뭐 다른 게 없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은 과거랑 너무 똑같을 정도로 똑같긴 한데 과거와 다를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이런 침체기가 과거에 비해서 매우 짧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공유화됐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한두 끝도 없이 가격이 떨어질 수는 없는 구조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현장에 있으면서 이렇게 투자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게 굉장히 다른 면인데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막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 찾아오는 분들은 딱 어떤 분들만 찾아오냐면 조금 심하게 돈 많은 노인네들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돈은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돈 가지고 뭐 무슨 수익형 뭐 살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만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와요. 30대 초반 뭐 이런 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막 너무 오를 때 막 마음 졸이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겁나서 너무 올랐으니까 겁나서 투자는 못 하겠고 뭐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런 날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잘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을 내가 잘하면 돈을 버는구나라는 인식이 이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거와 많이 달라진 거라는. 지금 과거와 많이 다른 거고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공포에 빠진 건 과거와 비슷한 뭐 그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서울 잠실 아파트도 사실 수억씩 가격 떨어지는 뉴스 막 나오고 있잖아요. 거래 절벽도 뭐 사실 뭐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2008년대보다 더 심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수많은 언론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부정적인 기사 이제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저자님 말씀 들었을 때는 뭔가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예. 어떤 의견을 이제 가지고 계실까요? 그거에서 조금 이제 한 두 가지 좀 체크해 볼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그 매스컴에서 막 엄청난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야말로 정말 정확히 똑같습니다. 예, 그거야말로 정말 과거랑 과거 그 어떤 과거에 갖다 대도 그러니까 이런 공포스러운 과거에 갖다 대도 너무 똑같아요. 그건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속성이잖아요. 뭔가 이제 자극적인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자꾸 더 매스컴을 또 본다는 그렇죠. 그런 자극적인 이유 때문에 항상 그런 공포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고 또 좋은 점이 공포감을 조성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이 없어요. 사실은 책임을 질 이유가 없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경고한 거에 무슨 책임감이 있습니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잘못되는 거는 굉장히 비난을 받죠. 근데 나쁠 거다라고 했는데 안 나빠졌어. 그럼 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네. 이런 것은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투자해야 될 때도 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투자해도 된다라고 딱 얘기하면 그럼 지금부터 오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천천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예. 지금 이제 일단은 시장을 그냥 설명을 하면은 앞으로 시장은 어떤 형태로 갈 거냐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일단 앞으로는 지금 침체기 초입이었고 앞으로는 좀 보합세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침체기 초입인데요. 보합으로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쭉 가는 그런 상태가 제가 볼 때는 한 3년간 정도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3년이라는 또 숫자는 또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그러니까 그동안의 상승폭과 비례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상승이 너무 오랫동안 되었기 때문에 한 7년 상승을 했거든요. 7년 상승을 했으니까 7년 상승한 거에 감안해서 보자면은 사실은 그 기간으로 치면 하락 침체기는 한 뭐 최소한 6, 7년 정도는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맞는 건데 저는 왜 3년으로 단축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공유화된 것 때문에 정보가 공유화된 것 때문에 그 침체기는 짧아질 거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짧아지는 게 그러면 과거보다는 짧아질 텐데 그렇다고 확 단축될 수는 없으니까 한 3년 정도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신 분들은 어떻게 좀 이런 상황에서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조금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가격이 많이 안 오른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투자도 별로 할 필요가 없네. 내 집도 별로 마련할 필요가 없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제가 이 3년이라고 얘기한 게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이게 저의 추측일 뿐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한 저희 예상이 또 정확히 맞았다고 쳐요. 그러니까 3년 됐어요. 그럼 이때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하고 자 이번 달에 1,000만 원, 다음 달에 2,000만 원 이렇게 오르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부동산은 오를 때 순식간에 또 튀어버리거든요. 순식간에 그런 물건이 없어져요. 그리고 설령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단위가 다르잖아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내가 맨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맨날 5억짜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1년, 2년, 3년 내내 그냥 5억 한 번도 오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5억 1,000짜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5억짜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 5억 1,000 사야 되겠다 하고 덥석 사지겠냐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현실적인 걸 알면 이렇게 침체기로 가고 더 이상 하락할 것만 아니다라는 걸 알면 사실은 투자든 실수요자든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봐서 상승할 수 있는 거다라면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오른다고 한다면 사는 게 맞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3년이 지나서 딱 오를 때 그때 딱 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면 지금이어도 상관없다라는 의미시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상관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은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기회가 온 것들, 그러니까 지금 해도 될 수 있는 대상들은 좀 매우 제한적이에요. 아직은. 근데 그 대상들이 조금 넓혀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대상들이 한 전체 부동산에서 한 5%?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를 볼 자신이 없으면 지금은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5%가 이제 늘어나요. 10%. 15%, 20% 정도까지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그러니까 뭐 이제 쉬운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 경매 같은 것도 지금 경매에서 싼 물건이 나온다고 해도 덥석덥석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덥석덥석 살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이 기회가 왔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취득세 중과가 풀어지면 경매로 많이 떨어진 걸 살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살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대상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 투자 입장에서는 그렇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금리가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급격히 과거처럼 떨어질 가능성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무리해서 대출을 끌어안아 가지고 해가지고는 지금 뭐 금리는 7%, 8% 이렇게 내가면서 그 정도 수익을 낼 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면 사도 되지만 무리한 선이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좀 불황으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 시기에 책을 출간한 거라고 이제 보면 될까요? 이번에 부동산 투자의 정서. 예.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것보다도요. 네. 이제 제가 책을 출간한 이유는 사실 대중은 지금 같은 때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막 오르고 뭔가 이렇게 해서 그냥 금방 뭐가 오르고 이러는 걸 좋아할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실 공부는 지금 같은 때 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좀 뭔가 좀 차분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트레이닝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금방 막 오늘 5억, 내일 6억, 막 7억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 안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때야말로 이제 정석이 뭐고, 예, 투자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기가 좋은 때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때 좀 공부 좀 하시는 게 좋다라는 측면이 방금 말씀하신 거에 좀 추가 질문으로 책에 보면 불황 소유자로 하여금 이제 부동산을 매도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앞으로 부동산의 매매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사실 괜히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재산세, 뭐 종부세 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팔아버리는 게 나을 텐데 현명한 투자자분들에게는 이런 시점이 또 매수 타이밍이라고.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가지고 있으면은 가격도 안 오르고 재산세 뭐 이런 것들 낸다라는 거는 너무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계속 가고 손해만 보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오르는 타이밍. 예, 오르는 타이밍은 과연 알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막 다 이렇게 놀래고 있잖아요. 지금 나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고 놀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2015년부터 부동산이 올랐는데 그렇게 올랐을 땐 또 사람들이 알았냐? 그때도 또 다 놀랬어요. 와,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지금 불황이 와가지고 또 다시 오르는 언젠가가 올 텐데 과연 그때는 또 알 거냐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매번 당하면서 다음 올라갈 거는 알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잖아요. 늘 자기가 잘못한다는 걸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알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언젠간 올라갈 건데 그때를 못 맞힐 거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낮아졌을 때의 물건이라면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면 갖고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더 재산을 형성하는데 충분히 기여한다. 그 근거는 뭐냐?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부동산은 항상 수익률, 평균 수익률은 항상 상회하더라라는 것을 갖다가 믿고 가는 것이 더 맞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집값은 결국 우상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의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거의 진리 같은 말인데 요거는 앞으로도 확실히 유지가 좀 된다고 보면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거는 당연히 이제 뭐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가 뭐 한두 끝도 없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전체적으로 집값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상회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보는 부동산은 그 정도에서 만족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서도 또 한 상위 한 20% 정도 속하는 다시 말해서 평균 수익률, 평균 성장성보다도 훨씬 높은 성장성을 유지하는 것들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자님 말씀은
부동산 이제 침체기 네. 더 밑으로 이제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이제 언젠가 또 오르실 그걸 타이밍을 내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더 안 떨어진다고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금 이 하락이 지금 앞으로도 이제 길게 보신 분도 있고 짧게 보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대세로는 더 떨어진다. 요거잖아요. 왜냐하면 금리 아직 더 오른 거 남았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욕먹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대세가 지금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제일 욕 많이 먹는. 하지만 이 질문은 안 할 수 얘기거든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 그런데 그건 정말로 부동산의 실물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저는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요. 예, 세 가지 이유를 듣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은 소유권이 분산돼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결국 뭐냐면 많이 떨어지려면 한번 생각해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물건이 나와야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건이 안 나오면 어떻게 떨어져요?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유권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물건이 많이 나면 이 분산돼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다 한꺼번에 물건을 하여간 대량의 사람, 다수의 사람들이 물건을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을 만한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모두 다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이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건 매우 다른 게 주식은 기관이나 대주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물량을 막 쏟아낼 수가 있지만 부동산은 이렇게 물량을 쏟아낼 세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소유권이 분산돼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동산은 실물이다라는 거고 실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활용 가치가 있다 보니까는 이 하방을 방어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얘를 냅두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뭐 그래도 뭐 월세로도 놀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하면은 아니 주식도 배당주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배당주도 엄청 떨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배당주랑은 얘기가 달라요, 완전.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나오는 돈은 그런 그러니까 물론 내 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전세금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돈들은 그런 뭐 6%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많은 돈이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실물이라는 게.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심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한 30% 정도 떨어지면 더 이상 이제 떨어지지는 잘 않는다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이상은 심리적으로 감당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손해는 못 감당하는 수준이에요. 못 판다는 뜻인 건가요? 그렇죠. 난 절대 못 팔아. 그렇죠. 절대 못 파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그야말로 그냥 내가 얘를 끌어안고 그냥 끝까지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건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금리가 올라간다면 계속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대로 그때에서 버티다가 더 못 버티는 사람이 또 나올 거고 또 못 버티는 사람이 또 나올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대출 안 받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그거를 그냥 수치상으로 보자면은 대출의 양이 뭐 옛날보다 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물건 나올 거 아직도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내부적인 상황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대출이 한 사람에게 몰려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 내용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이제 지금 정도가 됐고 30% 정도 떨어졌으면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럼 조자님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한 30% 정도 떨어졌죠. 30% 정도. 예, 예, 그건 예. 서울인가요? 아니면 전국 데이터인가요? 전국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떨어진 데도 있고 평균이라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보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주로 보는 건데 주택 시장이 뭐 얼마 떨어졌다 이런 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한 30%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가 되게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네, 물론 이렇게 그렇죠.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그냥 연준의 금리 인상 너무 가팔랐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즉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두 가지, 그 금리와요. 네. 또 한 가지 이유가 이제 그 규제거든요. 예. 규제가 너무 겹겹이 이제 다 쌓여 있었던 거죠. 이게 규제가 이게 양날의 검 같은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이제 규제를 너무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규제를 너무 하면 할수록 더 할 수 있는 물건이 희소해져요. 예.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게 이제 지난 정권까지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규제는 겹겹이 쌓여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한번 팍 와버리면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 이제 규제는 이제 거꾸로 이제 완벽한 이제 악재로 원래 이제 원했던 그런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금리 플러스 규제가 겹겹이 있었던 것이 본격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거래량 멸종이 이제 풀려야지 이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예. 저자님 말씀하시는 이제 침체기 지나서 다시 상승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풀리려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규제가 일단 풀어져야 되고요. 그렇죠. 예, 뭐 금리가 또 낮아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근데 이 규제라는 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지금 뭐 일단 조정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뭐 이런 것들을 해제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대출 규제 같은 걸 완화해 주는 부분이 있고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취득세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없어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규제는 풀어질 거다라고 보여지고 동시에 이제 금리까지 이제 완만하게 이제 내려와 주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최소한 상단을 찍었다는 인식만 이제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거래는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집 팔고 싶으신 분들 어쨌든 요즘에 있잖아요. 그럼 지금 매도자 입장인 분들은 지금 저자님 말씀 들어보면 매도를 좀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냥 요즘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리는 팔리죠. 상황이잖아요. 네, 안 팔리죠. 예, 안 팔리는데 그래도 그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좋은 물건을 갖고 있으면 안 파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은 물건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파는 게 좋고요. 네. 예, 또 본인의 입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 본인이 정말 현금 흐름에 매우 큰 압박을 받고 있다. 네, 예, 영끌하신 분들.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팔아야 돼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정말 그야말로 뭐 제가 이제 3년 간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침체장이. 예. 근데 막말로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은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런데 뭐 이 사람 말 들으면 1년 간다더라 하고 1년 버텼는데 또 더 막 간다든 이러면 어떻게 견딜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내가 현금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걸 교훈 삼아서 다음엔 잘하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지불값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하시는, 어쨌든 요즘에 이제 많이 출연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 더 하락한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이야기가 이제 양쪽 이야기 다 듣는 거죠.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집을 지금 이제 앞으로 침체기로 좀 이어진다면 이게 이제 여러 시기에 살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집을 사도 되는 시기가 아무래도 상승 좀 전이면 아무래도 그 비용도 좀 적게 나고 좋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집을 사도 되는 시기, 뭐 바닥을 좀 이제는 찍고 올라간다. 예. 이런 거 알 수 있는 신호나 뭐 지표 뭐 있을까요 혹시나? 지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뭐 가격이 가장 중요한 지표고요. 예.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가장 이제 딱 그것만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지표가 일단 전세가율이에요. 예. 전세가율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근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만 가만히 있었더라면 전세가율이 확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바로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뻔했는데 그게 아니고 매가 떨어지고 전세가도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전세가율이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승 장대와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전세가율이 올라가 줘야 돼요, 조금. 올라가 줘야 되고 최소한 한 70%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매가가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세가가 올라가거나인데 제가 볼 때는 매가가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전세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세가율이 이제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격과 전세가율 예, 이 두 가지 정도 보면 되나요? 예, 전세가율이 이제 가격이랑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그러니까 그 비율을 보는 거니까요. 예, 그 비율이 이제 올라가면 지금 50% 정도 선인데 한 70%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때는 좀 뭘 사면 좋을까요? 뭐 이게 기본- 소형, 뭐 예, 예, 중형, 대형도 예, 예,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지역도 있고 그렇죠. 서울, 경기, 지방도 있을 거고. 일단은 뭐 과거 사례를 이렇게 비춰봐서 봤을 때도 일단 침체기에 진입을 했으면은 좀 수도권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고요. 예. 핵심부터 올라가요, 결국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강남 같은 데는 너무 비싸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우니까 지금 같은 때 저는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이제 수도권의 신축을 가장 추천해요. 예. 왜요? 수도권의 신축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가는 원리는 이런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결국은 공급은 적은 거죠. 근데 그냥 주택 수로만 비교하면 공급이 적지도 않은데 왜 그래 이럴 거잖아요. 근데도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원하는 부동산은 제한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수도권의 신축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제한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따지면 뭐 서울의 신축은 더 좋죠. 그렇긴 한데 문제는 그거는 또 너무 그걸 희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의 신축만 해도 중산층이 희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이런 중산층들이 일단 희망을 하고 중산층들이 사줘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수도권의 신축이 가장 매력적이다. 이렇게 책에서도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왜 오르는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소유랑 이용 가치 예. 말씀해 주셨던데 네, 예. 혹시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제 볼 때 이제 부동산을 이제 투자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을 소유한다라는 것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게 얘가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고 이용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를 꼭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근데 그게 바로 또 전세가율이기도 하고 이제 월세로 지금 요즘 월세가 많으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약간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월세로 봤을 때도 이 가격 대비해서 월세가 적절한 수익률이 나오는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용 가치가 충분히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어딘가에 뭐 이제 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일반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 아파트를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파트냐 대상의 아파트냐 이런 걸 꼭 살펴봐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용 가치를 꼭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저자님 말씀 들어보면 저자님은 지금 오해하면 되는 게 저자님 이 시점에서 상승론자는 아니신 거고 어떻게 보면 예. 밑으로 더 내려가는 하락론자가 아니신 거네요. 예. 그렇죠. 맞아요. 예.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죠. 지금 약간 이제 중립이라 해야 될까요? 지금 이 가격대를 앞으로 좀 유지하다가 한 3년 뒤쯤부터는 조금 이제 옛날보다는 하락기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정보가 너무 빨리 퍼지니까 짧아져서 3년 뒤부터 다시 좀 오를 확률이 높다. 네, 예. 그렇죠.